애매야, 울고 있다.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맛있는 거 먹이고 하니까 약간 충성도가 올라갔어요. 어이구 이뻐. 조금 잘 앉아있는 모습. 어이구 이쁘다. 네이버 카페에 햄린이 공략 게시판 있는 거 아시나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 햄아빠 햄린이 공략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올린 거 헬망고스트 공략 이렇게 제가 스샷도 찍어가지고 다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내정 팁, 외교 진행 방향, 수동 전투 하는 방법 팁 이런 것들을 글로 다 써놨어요. 매 회마다 다 써놨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번 편 보리스 복타, 보리스 토드브링어가 아니죠. 네. 어디가 또 해문 어디 가냐. 해문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리죠. 아무튼 보리스 복카, 보리스 복카는 몸부터가 약간 제국민이랑 좀 다릅니다. 이 배 좀 보세요. 이 배가 그냥 배가 아니야. 이 다 근육이에요 사실. 주변에서 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약간 장군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너 장군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마동석 같은 그런 사람. 근데 키슬래프 유닛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의 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다부진 그런 몸 체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국 사람들이랑은 DNA 자체가 달라요. 우리 우스탄키아 썰에서 얘기 잠깐 드렸어요. 웅골 부족, 뭐 보스포다르 부족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키슬레프 부족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척박한 우리 키슬레프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온 트롤이랑 오크, 노스카랑 막 싸우면서 버텨온 그런 애들이 웅골족이고, 게임에서도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기마궁수라든가 그런 애들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웅골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오스 황무지 근처에 있는 동부대초원에서 쿨간 애들이랑 같이 살았던 고스포다르족, 이렇게 두 부족으로다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차리나, 카타린,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 차르, 보리스 보카 같은 경우에도 고스포다르 혈통입니다. 고스포다르 족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서 차르가 된 거예요. 고스포다르족이 멀리서 와갖고 키슬레프를 점령했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갖고 나라를 만들게 됐냐, 그 얘기는 이제 좀 해드릴 텐데, 키슬레프의 건국 이야기가 사실 구판이랑 신판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판에 나오는 키슬레프의 건국 얘기랑 요새 나오는 키슬레프 건국 얘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서로 배치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스포다르 족 같은 경우에는 동부 대처 그랜드 캐세이 요 위쪽에 그레이트 이스턴 스텝스 여기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여기 뭐 헝랜드도 있고 쿠르간 랜드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고스포다르 족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 키슬레프까지 오려면은 이 동부 대초원부터 시작해갖고 오고 킹덤 위쪽 싹 지나가지고 다크랜드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엄청나게 먼 길을 와야 되거든요. 뭐 오크 같은 것도 따라잡으면서 다크랜드 쪽 오면은 용암 흐르고 있고 드워프 있고 호코블린 있고 이런 애들 피해가지고도 지나가야 되고, 또 엄청 추운 세상의 끝 산맥, 그것도 가장 북쪽에 있는 산맥을 넘어가지고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겠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 발키아라던가 빌리치처럼 그냥 카오스에 굴복해서 남들 약탈하고 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피해 신에게 피를 블러드 포 블러드가 하고 병 걸리면은 뭐 너글한테 기도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어차피 온 세상이 비정상인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동을 했냐? 첫 번째는 일단 인간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 고스포다르 애들이 이주한 시기가 제국력 기준으로 1500년 언저리입니다. 이때는 동부대촌에 있는 우리 쿠르간 부족들이 거의 다 이제 카오스에 물든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카오스가 많이 퍼졌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네 친구들, 이웃 사촌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이미 엔드타임이요. 얘네들은 이미 세계의 종말이 왔어.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말도 안 통하고 막 물 대신에 사람 피를 먹고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이 옆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살 수는 없지.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뭐 피를 먹고 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스포다르의 족장이 있었어요. 이때는 고스포다르의 족장을 칸이라고 불렀는데, 보리스 우루사, 보리스 우루서스 아니고 보리스 우루사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사 그거. 근데 이 사람의 어린 딸,
이 보리스 우루사의 어린 딸이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 뭔가 주술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위대한 정령이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딸한테 말을 걸었대요. 근데 그 위대한 정령이 카오스 신이 아닙니다. 고대의 과부 혹은 키슬레프 혹은 뭐 어머니 돼지 뭐 이런 별명이 있는 고대의 정령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지에 있는 어떤 존재가 진짜 멀리 있는 고스포다르족을 찾아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정령이 깃들어져 있는 얼어붙은 땅에 올 수 있다면은 너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여기로 오면은 케어해줄게. 요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동부 대초에서 떠나본 적이 없고 뭐 세계의 지도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있을까? 이런 낙원 같은 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긴가민가 했는데 이 딸이 마법사로 각성을 해. 곰신 우루선이랑은 조금 달라요. 곰신은 고스포다르족이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키슬레프는 또 키슬프 땅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방금 얘기한 정령은. 어쨌든 신탁을 받고 나서 딸이 마법사로 각성을 합니다. 엘사가 돼갖고 얼음 마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마법이 사실 없죠. 그림자 마법, 화염 마법 이런 게 아니고 독특한 마법이죠. 이거를 안 믿을 수가 없어. 헛걸 본 거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딸내미 성격이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칸 왕, 보리스 우루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고스포다르 쪽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목숨을 건 대장정을 이제 결정해요. 하자. 우리 가자. 딸내미 말 듣고 한번 가보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가자 해서 가는데 동부 평원이라고 돼있죠. 여기 기준으로 해갖고 오거 산맥 위쪽으로 해서 쭉 초원을 지나가지고 이쪽에 도르는 우즈쿨 있는 이 다크랜드 쪽 살짝 지나가지고 해사의 끝 산맥 넘어가서 이쪽으로 좁은 이 길을 넘어갔고 키슬레프 북쪽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개고생을 하겠죠. 요 동부 자치주에 있는 이쪽까지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여기 딱 내려오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눈 덮인 평원이 쫙 펼쳐져 있고 이걸 보고 딸내미가 털썩하고 쓰러지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근데 눈물이 얼음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요. 펑펑 울면서 여기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도착한 거예요. 그 예언의 땅이. 근데 지금 이렇게 이주를 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고스포다르 친구들이 후르간족 옆에서 살았다 보니까 뭐 말도 잘 타고 그리고 또 이쪽 특징이 또 강한 애들만 살아남다 보니 풍채도 좋고 그런데다 지금 계속 원정을 뛰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돼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깃털 당식 딱 만들어갖고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칸 보리스 우루사 이분은 검은 곰을 타고 지휘를 했대요. 곰을 타고 기병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딸내미가 이동하는 동안 엄청 커갖고 엄청난 마법사가 돼서 마법으로 애들 다 죽여버려요. 그냥 강력한 정도가 아니고 의지도 강력해요. 왜냐면은 이 딸의 예언을 믿고 그거를 미쳐 삼아가지고 지금 전 부족이 이동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성과 내야 돼. 그러니까 거의 다크 판타지 버전 엘사가 돼가지고 레디꼬 이거 하면서 저승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거승을 보낸다는 얘기야. 레디꼬가 막 미친듯이 싸우면서 웅골족이 가지고 있던 프라그 점령하고 남쪽으로 딱 내려가서 우리 강이 만나는 곳 여기를 딱 발견해요.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딱 잘 잡습니다. 거기가 지금의 키슬레프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아버지 보리스 우루사가 이 딸의 모습을 보고 진짜 후덜덜 해가지고 은퇴를 합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칸 다리를 넘겨줘. 이 딸의 이름이 미스카거든요. 미스카라는 칸 여왕이 돼요. 칸 여왕이 돼갖고 미스카가 우리 고스포다르족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미스카의 별명이 뭐냐? 부처예요. 우리 자비로운 부처님이 아니고 도살자 부처. 여왕한테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어야 돼.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여왕님이 별명이 도살자가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아마 정복전쟁을 하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겠죠. 사람을 도살하듯이 얼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위키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미스카 여왕이 결혼을 2번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을 미스카가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설정이 있어요. 진짜. 남편을 죽이고 잡아먹었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미스카가 그만큼 무서운 여왕이었던 거지. 이 도살자 미스카라는 설정은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선 폐기가 됐습니다. 보리스 우르사가 와갖고 나라 만들고 도살자 미스카한테 넘기는 그런 설정이 2000년대 와갖고는 이제 언급되지 않아요. 너무 좀 과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리스 우르사도 역할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키슬레프 사회가 모계 사회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로 이어져 오는, 여성 위주로 이어져 오는 그런 사회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전설적인 칸 왕이 우르사하면 안 되나봐. 그래서 미스카로 바뀌었어요. 칸 왕이 칸 여왕으로 바뀐 거지. 그리고 오늘 나올 보리스 보카랑 이미지가 좀 겹칩니다. 보리스 보카도 사실 곰 타고 다니고 웅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곰을 타고 나오는 칸이 나와버리면은 우르서스랑 좀 컨셉이 좀 겹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리스가 탄다고 얘기가 나왔던 크곰, 검은 곰은 오스탄키아 썰에서 나오지만 오스탄키아의 곰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검은 곰을 잘 안 타요. 다 백곰을 타고 있어. 까만 곰은 오스탄키아에서 유닛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보리스 우르사가 있으면 좀 꼬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리스 우르사를 좀 제외를 시키고 미스카가 동부 대초원을 넘어가지고 키슬레프를 건국하기 전까지 갔다. 요게 이제 주류가 됐는데 공통적인 게 있다면은 미스카가 엄청 무서운 여왕이라는 거고 정복 전쟁을 하는 거를 캐리했다는 거죠. 요거는 바뀌지 않아요. 미스카가 일단 다 하긴 했어. 미스카가 30년이 안 돼서 키슬레프 전역을 다 장악을 합니다. 프라그 점령하고 나머지 주변 부족들 평정하는 거, 그다음 웅골족을 또 휘하로 들이고 이런 것들 다 미스카가 한 짓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키슬레프의 일부 영토는 원래 제국령이었대요. 여기가 고스포다르 애들이 와서 털을 잡았는데 제국 애들이 땅을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국에서 공격을 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때가 하필 삼황제 시대예요. 삼황제 시대. 황제가 셋인 시대. 너도 나도 황제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사실 키슬레프 쪽이거든요. 요 부분을 담당하던 선제후가 작살이 났는데 서로 황제 권력을 다툼을 하느라 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블라드 폰 칼슈타인이 뱀파이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 전쟁이 2차, 3차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뭐 이 정도 시대다 보니까 북쪽 변방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키슬레프가 완전히 자리 잡는 시간이 생겼고 이제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이 다 되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때쯤에 키슬레프가 차르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기점에서 여왕이 자신의 마법검인 얼음송곳니를 자기 딸인 쇼이카한테 넘기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위를 넘기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마치 지그마처럼 사라졌어요. 왜 떠났냐? 미스카가 미래를 봤대요. 먼 미래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답니다. 그 미래 모습을 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카오스 황무지로 떠났대요. 이 얘기는 나중에 차리나 카타린 편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후에 미스카의 딸 효이카가 차르국 키슬레프의 초대 차이나가 돼서 키슬레프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어져 오는데 약 한 700년이 지난 후에 제국력 2300년경 키슬레프한테 엄청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에르타인 200년 전인데 이때 엄청 큰 이벤트가 많았어요. 엘프 쪽에서는 이때 말레키스 침공이 있었고 티리오이랑 테클리스 나오는 그 얘기. 그 다음에 제국 쪽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조부터가 심상치 않아. 제국이랑 키슬레프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물에 물 대신에 피가 막 보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키슬레프 건국 때도 사망제 시대 진행이 되었는데 에르타인 200년 전까지도 사실 황제가 셋이었어요. 개판이었던 거지. 그래서 선제후끼리 서로 싸우기 바빴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보초준이 나타납니다. 에보초준 아카온 말고 아사바르쿨이라고. 아사바르쿨이 지금 햄타러에는 안 나오지만 아카온이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에보초준. 하대신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하벌 관계없이 다 여기 붙어라 해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최강의 자리를 얻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아사바르쿨이 카오스 워리어랑 노스카 전사들 모은 게 30만 명. 얘네들이 키슬레프 북쪽에 있는 트롤 지방에
집결합니다. 더님 사장님이 맞습니다. 더님 카오스 아이돌. 어쨌든 트롤 지방에 애들이 막 모이는데 막 구름대처럼 막 모였겠죠. 30만 명이니까. 근데 이 트롤 지방이라는 데가 그 사람 사는 땅 중에서도 가장 최북단에 있어요. 그죠? 노스카랑 맞닿아 있고 눈도 엄청 많이 내리고 언덕도 되게 많고 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척박한 땅. 그리고 이름이 트롤 지방이잖아요. 트롤이 또 많아. 트롤이 많아가지고 트롤 지방이에요. 사람이 사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모이고 이러는데도 알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막 평소에 보던 트롤들도 좀 보이고 못 보던 트롤들도 좀 보이고 조그만 트롤들도 좀 보이고 막 엄청 큰 트롤들도 보이고 이상하네? 눈치 챘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지. 괴물이랑 카오스 워리어랑 모여가지고 막 우르르 막 몰려 들어온 그거를 우리 키슬레프 정찰병들이 먼저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큰일났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방에 전가를 보내요. 키슬레프 본국도 당연히 이제 소환이 되고 트롤 지방 바로 아래쪽에 있는 데가 또 제국의 오스틀란트거든요. 오스틀란트에서 이 얘기를 듣고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키슬레프 제국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사바르쿨이랑 엄청나게 많은 노스카 애들, 거인, 샤구스, 트롤 막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고 있는데 매복을 한 거예요. 제국 키슬레프 연합군이 매복을 하는데 끄떡이 없는 거야. 쉽지 않아. 중앙에 버티고 있는 카오스 워리어 애들이 진짜 끄떡이 없어요. 노스카 애들은 그래도 인간이니까 잡는데 카오스 워리어, 뭐 카오스 초즌 이런 애들은 다 중장보병이다 보니까 말이랑 그냥 부딪혀도 버티는 거예요. 무슨 바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키슬레프의 그리폰 군단이 측면 공격을 해갖고 허리를 끊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병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 티어에 속하는 애들이죠. 이 친구들이 카오스 워리어한테 박지하니까 카오스 워리어가 밀려나더라. 이 상태에서 기습을 하면 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때 뭐가 일어나냐? 골렉 서니터가 나타나요. 골렉 서니터가 여기 섞여 있었어요. 크기 봐. 그리폰 기사단이랑 골렉 서니터의 크기를 보세요. 이거 무슨 망치가 말만 해. 이 골렉 서니터가 나타나서 작살내버려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와해가 돼버리고 보병들이랑 카오스 워리어들이 맞붙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오스 워리어를 이제 매복한다는 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병력을 어떻게 허리를 끊는다 해도 얘네들 워낙에 단단하고 뭉쳐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초반 타격 주는 거 실패한 시점에서 이미 실패한 매복이요. 1시간 만에 키슬레프랑 오스틀란트 이 제국 연합군이 박살나 버립니다. 1시간밖에 안 걸려. 이렇게 무기력하게 병력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근데 이게 무의미하게 당한 게 아니고 연합군이 시간을 버는 동안에 산맥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에렌그라드로 쭉 이어져 가거든요. 이게 린스크 강이에요. 키슬레프를 횡단하는. 요 강이 있으니까 다리에다가 방어 진지를 만들어요. 이 방어 진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못 내려오게 막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키슬레프 자체가 린스크 강을 기점으로다가 남키슬레프, 북키슬레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북키슬레프, 린스크 강 북쪽은 요새 아니면은 약간 보급을 위한 마을 뭐 이런 거고, 보통은 다 이 남쪽에 살아요. 키슬레프도 요 아래쪽에 있고 여기에 대다수의 인구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죠. 여기가 또 좋은 점은 뭐냐, 강 맵이 원거리가 없는 애들 상대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사바르쿨이 이 강을 넘어온 순간 다리에서 고슴도치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키슬레프의 어떤 전략이었어. 근데 아사바르쿨이 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수를 써. 아사바르쿨이 이름이 쿡이잖아요. 그죠? 병력을 옆으로 돌려요. 안 보이게. 돌리고 나서 마법사를 시켜가지고 이 옆에 강을 얼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마치 강이 아니라 육지가 된 겁니다.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키슬레프에 눈치채기가 힘들지. 이게 린스크 강입니다. 설마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겠어? 그죠? 설마 이 높은 절벽을 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 이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가 얼기 시작하니까 가능해졌죠. 그래가지고 여기 위쪽으로 싹 대구멍 파갖고 올라오고, 키슬레프 애들은 여기 똘똘 뭉쳐있었고 카오스 워리어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포위가 돼버립니다. 카오스 전사들이 원래 엄청 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위될 일이 없는데 포위가 돼갖고 퇴로가 끊겨버리고 아사바르쿨 본대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도망도 못 가고 주력 군대가 완전히 털려버려요. 끔찍한 상황이죠. 중앙에 털려버리니까 이제 여기 동쪽 오른쪽에는 프라그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에렌그라드 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면 키슬레프예요. 대도시들이 고립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때 제국에서 통합을 이끌어낸 사람이 있었죠. 경건한 마구누스. 이 걸출한 지도자가 싸우고 있는 선제우들을 설득해요. 그래가지고 병력을 모아가지고 직접 키슬레프로 지원을 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지원군으로 온 게 하이레프의 테클리스. 테클리스가 다른 대마법사들을 더 데리고 왔어요. 단순히 이제 화력 지원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제국의 어떤 마법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사실 엔드타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제국에서 마법을 쓴다 하면은 만연치급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될 대상이 돼. 왜냐면은 마법이 이 카오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대마법사 뭐 이런 대단한 마법사가 아니면은 쓰면 쓸수록 점점 애가 마탱이가 가거든. 후기의 마법사들도 다 카오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변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정제되지 않은 기술을 잘 배우면 얼마나 잘 배우겠어요. 잘 배워봐야 노스카 주술사 정도지.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마법을 배운다? 하면은 10중 8구 카오스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위치헌터 나타나서 대포로 쏴버린다. 이게 200년 전만 해도 훨씬 심했어요. 마법에 맞자만 들어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시대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테클리스가 이 대마법사를 데리고 와서 대국에다가 마법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요. 아이트도르프 마법대학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엘프 마법사가 만든 약간 큐넷 같은 거예요. 인력공단 같은 거예요. 이 마법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엘프 마법사 시험에 통과하면은 좀 더 안전한 마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법을 써도 안 잡혀가요. 마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숨어있던 마법사들이 너도나도 시험을 봐갖고 마법사 대학에 들어오고 카오스 영향도 좀 컨트롤하고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배틀 메이지가 되는 겁니다. 제국의 전투력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온 지원군이 드워프들이에요. 키슬레프 수송전을 하고 있는데 드워프들이 나타나. 이 시기가 그 카오스 애들도 있었지만 오크들도 난리를 쳤어요. 오크들이 계속 쳐들어갔고 드워프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 그리고 카오스 쪽에 오크들이 붙는 경우도 있었어. 그런 거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순망 치안이잖아. 여기 키슬레프가 망하면 키슬레프 바로 옆에 세상의 끝 산맥 있거든요. 드워프 영토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라자 앙카르에서 병력 보내가지고 수비군도 좀 채워주고 물자들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엘프, 드워프, 제국, 키슬레프 4개의 팩션이 연합을 해갖고 아사바르쿨에 대항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아이트도르프 군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드워프들이 지원을 오고 해갖고 이런 상황에서 아사바르쿨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사바르쿨이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은 키슬레프 공성을 계속해. 키슬레프 애들이 못 나오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절반은 제국 애들을 막습니다. 그런 작전을 펼치는데 절반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카오스의 기세가 엄청 세갖고 키슬레프는 당연히 못 나오고 마구누스랑 테클리스가 같이 있는 제국 지원군도 밀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이에프의 대마법사도 같이 전장에 나왔는데 키퍼 오브 시크릿 슬라네시의 대항마 이 친구랑 싸우면서 동기어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나다가 결국에는 카오스 워리어를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게 되고 그 퇴각하는 거를 우리 키슬레프 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영우 났다 우리 살았다 이러는데 밀려가지고 뒤로 자리 잡는 거 보고 이제 절망에 빠지는데 갑자기 키슬레프 북쪽 언덕에서 제국군 군대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제국군 군대가 둘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지원군이냐면은 이 친구들은 마구누스랑 테클리스의 부대보다 좀 더 앞서서 프라그로 지원을 갔습니다. 프라그로 지원을 간 프라그 지원군이에요. 근데 프라그가 위치가 좀 더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원군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완전 전파 진짜 완전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유리는 당했어요. 뭘 했냐면은 카오스 악마들이 사람을 도시 벽에다가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살아있는 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원군들이 프라그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도시 다 부서져 있고 벽을 보니까 도시 벽에서 막 피가 흘러져 나오고 사람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심해가지고 그 후 한 100년 동안 카오스 오염도가 떨어지지 않아. 마을에서 계속 돌연변이가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프라그의 또 다른 이름이 저주받은 도시예요. 이 저주받은 도시인 이유가 200년 전에 아사바르 쿨이 한번 초토화시키면서
오염돼 갖고 그래서 저주받은 도시에 프라그가. 괜히 그냥 저주받은 도시가 아니야. 아무튼 이 정도다 보니까 제국군들이 그 프라그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카오스한테 침략을 당하면은 내 가족, 내 친척들이 다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카오스 조원들 막아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된다. 결심을 하고 카오스 워리어를 잡으러 키슬레프까지 온 거야. 바로 복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 바로 돌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키슬레프 수비대랑 두어프군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후퇴했던 마그누스 제국군이랑 테클리스도 협공을 해갖고 아사버르쿨이 다구리를 맞고 여기서 쓰러집니다. 아주 극적으로 다구리를 맞아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게 보리스 보카가 차르가 되기 딱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딱 200년 전에 드워프 하이엘프 제국 와갖고 키슬레프를 도와줘야 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도시 하나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이게 200년 전이야. 무슨 얘기하면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냐면은 보리스 보카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보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키슬레프 동쪽에 고블린들이 많아가지고 고블린들 잡다가 고블린이랑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고블린이랑 싸우다 전사했어요. 키슬레프 차르가 고블린이랑 싸우다 죽었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고블린이랑 싸우다 죽었다고? 그 정도로다가 키슬레프 국력이 떡락을 한 거예요. 선대 차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젊은 보리스가 차르가 된 겁니다. 근데 키슬레프의 왕권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스포다르 애들이 웅골족이라든가 이 주변을 제패하면서 차르가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키슬레프의 왕권이라는 거는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이 왕가, 차르의 가문의 군사력이 곧 키슬레프의 왕권입니다. 근데 키슬레프의 왕이 고블린이랑 싸우다가 죽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스 보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보리스 보카는 다행히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키슬레프의 에킬 블러드 하트라는 전설적인 어떤 전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대요. 바람에 실려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이제 전사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킬 블러드 하트라는 전사가 누구냐면은 키슬레프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의 전사입니다. 이전에 지그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지그마가 건국시기 때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노루시 부족이랑 싸운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노루시 부족이 지그마한테 적대적이었고 그 노루시 부족이 카오스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그마랑 싸우는데 지그마한테 패배를 해갖고 그쪽으로 도망쳤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에킬 블러드 하트가 노루시 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노루시 부족이 패배하고 북쪽으로 밀려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노스카가 됐는데 배를 타고 험난한 발토페를 지나가지고 노스카 땅에 도착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 에킬 블러드 하트네는 걸어서 갔단 말이지. 그래서 키슬레프 쪽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에는 웅골족이 살았습니다. 고스포다르가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웅골족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노루시족이 패잔병이다 보니까 상황이 더 열악했고 웅골족한테 밀려가지고 계속 패배하면서 북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킬 블러드 하트가 분했어요. 내가 우리 부족이 이런 처우를 받을 수 없다. 싸워보겠다. 해서 에킬 블러드 하트가 다른 사람들 다 북쪽으로 피난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아가지고 웅골 부족 나머지랑 싸운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위를 당했어. 장판파의 장비가 돼갖고 우리 애들 도망갈 때까지 내가 버틴다 이러면서 버텼는데 장판파 장비는 운이 좋았대 사실. 에킬 블러드 하트는 운이 나빴어. 그래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자존심이 엄청나게 셌답니다. 너희들한테 내 목을 베게 할 수 없다. 넘겨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무슨 짓을 했냐. 자기 목을 스스로 잘랐대. 질 수 없다는 거죠. 죽을라면 내 스스로 죽겠다. 전장에서 도끼로 자기 목을 쳤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각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웅골족의 전사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자기네 부족을 살리려고. 노루시 부족이 평판이 안 좋고 뭐 어쩌고 떠나서 다른 사람 다 살리고 버티다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을 잘라가면서까지 싸웠던 전사는 처음 보거든 진짜. 그래서 그 돌무덤을 만들었답니다. 트롤 지방에 돌무덤이 있는데 그게 에킬 블러드 하트의 돌무덤이에요. 그리고 2500년도 넘게 이 이야기가 이어져 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설이 생기는데 에킬블러다트의 영혼이 키슬레프에서 죽은 전사들을 인도한답니다. 자격이 있는 전사들은 에킬블러다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울부짖는 목소리가 보리스가 태어날 때 바람에 실려왔대.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냥 추워가지고 보드카 마시고 소리 지르는 걸 수도 있어요. 크바스 먹고 아 이랬는데 그거를 에킬블러다트의 고함 소리? 믿거나 말거나야. 2500년 전에 그 사람이 고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어쨌든 비범하게 태어나서 용맹한 전사로 자랐고 키슬레프 차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차르가 되고 나서 한 일은 뭐냐. 제일 먼저 한 일 볼까요? 키슬레프 차르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 일단 힘. 힘이 중요하지. 키슬레프 군대를 재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그 고블린한테 털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된다. 키슬레프 군대는 강해야 돼. 군인들 양성시켜. 배워야 되는데 베테랑 병사들이 없잖아요? 지금 다 털려가지고 베테랑 병사들이 없고 다시 수비군 정도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블린한테 털렸지. 베테랑 군사들이 없어? 그러면 어떡해? 용병이라도 구해. 돈 주고 용병이라도 사와. 제국 용병대를 데리고 와 실제로. 제국의 용병대 프리컴퍼니 애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권총을 씁니다. 제국 후기 2500년대에는 이제 화약 무기가 좀 보편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전투력에 보탬이 되면은 권총을 씁니다. 사실 방패를 들 수도 있겠지만 권총을 쏴서 이제 한 방이라도 원거리 공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나봐. 용병의 싸움 방식이지. 근데 이 용병의 싸움 방식을 코사르들한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코사르 정식 편제로 권총들을 다 수입을 해오고 그 수입을 해온 권총들을 탄약을 만들려면은 화약이 필요한데 화약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에서 화약이랑 기술자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또 마차가 다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랑 무역을 해야 되니까 뭐 다리도 놓고 제국 외교 관계도 좀 올리고 마을 대권도 겸사겸사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리스 고유 스킬 중에 이런 스킬이 있어요. 웅장한 건축가, 건설 비용, 건설 시간 감소. 근데 당시에 이 키슬레프에 이런 거를 할 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용병 구해오고 이런 거 다 국고에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어딨겠어요 얘네들이. 국고 다 털리고 가문의 사비도 다 털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열정페이로 가는 거야. 애국심으로 다 세금 내고 애국심으로 일하고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하냐면 종교를 이용해요. 키슬레프는 마더 키슬레프, 오스탄키아로 상징이 되는 대지 정령 이런 것도 있고 고스포다르족이 데리고 온 곰신앙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국에서 온 살리아, 민속신앙, 다즈 뭐 이런 것도 있고 토르 뭐 이런 것도 있고 엄청 종교가 많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근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우르선 종교회에서 하나의 체계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르순을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 고스포다르족이 믿던 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키슬레프 왕실의 어떤 상징을 되살리는 통치 행위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직접 보리스가 직접 우르순 교단에 입교를 해갖고 사제가 되기로 해요. 교회에 가서 교육도 받고 정식으로 사제가 되는 입문 시험을 딱 치르기로 해. 근데 그 입문 시험이 뭐냐? 혼자 숲에 들어가서 곰을 잡아오는 겁니다. 곰 잡아오는 게 사제가 되는 입문 시험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르순 교단이 왜 망해가는지 알겠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교회를 만들 텐데 교회를 만들려면은 무슨 교회 간판 달고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곰을 잡아야 돼 일단. 그러니까 이게 빡세요. 주교가 되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깡이 있어야 돼. 곰 타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곰이랑 같이 친구 먹고 이런 게 가능해야지 우르순교의 사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허무맹랑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우리 키슬레프에 곰기병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녀들도 곰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지? 여자도 타는데 이거 못 타겠어? 우리 갈색 곰도 타고 백색 곰도 타고 흑곰만 제외하고 나머지 곰들은 다 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키슬레프 사람들은 가능한가 봐 이런 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리스도 사제가 되겠다고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숲에 들어간 거야 혼자서. 근데 며칠 지나도 안 나와. 일주일 지나도 안 나와. 보리스가 무슨 자연인이 된 줄 알았어. 보리스 아저씨가 들어가서 자연인도 아니고 거의 그냥 살기 시작하나 봐. 키슬레프가 난리가 나요. 차르가 실종됐다고. 자연인 됐다. 실족사했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 그래가지고 수색대가 파견이 되는데 이 수색대들이 숲을 다 돌아다녀도 보리스를 못 찾습니다. 그게
무려 18일. 보리스가 사라지고 18일 동안, 2주도 넘는 시간 동안 보리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키슬레프 궁정에서는 보리스가 죽었다고 봤어요. 보리스님 사제가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가셨다. 그래가지고 보리스의 딸 카타린 보카가 당시에 겨우 4살짜리 4살 여자아이한테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대관식을 해요. 반역이 왜 안 일어나냐면은 보리스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가 빚을 져야 됐거든. 보리스 보카 왕정에서 한뜩 빚 끌었다 쓰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누군가 승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상황에서 반역해갖고 짱 되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4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대관식을 하는 거야. 악마적인 생각이다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4살짜리 짜증나가 될 뻔했는데 19일째가 되는 날에 바로 다음 날에 보리스가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요. 보리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그 옆에 이제 엄청 크고 하얀 백곰이 늑대 한 20마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색대가 늑대들 다 쫓아내고 보리스를 이제 깨워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곰이 못 오게 막아요. 수색대 못 오게. 어떡하지 이러다가 하루가 더 지나요. 그러고 나서 보리스가 의식을 좀 차리니까 그때서야 데려갈 수 있게 피해줘요. 곰이 보리스를 되게 아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리스가 곰과의 우정을 쌓은 거야. 그 다음 날에 이 소식이 키슬레프 전역에 퍼져요. 전설의 주인공 보리스 보카. 우리 차르님이 숲에 가갖고 20일 동안 헤매다가 곰이랑 친구를 먹어가지고 곰이 보리스 죽어가는데 구해줬다. 지켜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보리스 보카는 그냥 사제가 아니고 대사제가 돼요. 대사제라는 게 있어. 원래 우르선 교회 대사제장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400년 만에 대사제장이 또 나온 겁니다.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던 거지. 그리고 세례명도 줘요. 우르서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리스 보카를 보리스 우르서스라고도 부릅니다. 사제의 이름으로다가 성이 이제 우르서스가 된 거지. 건국 얘기할 때 고스포다르의 칸왕 보리스 우르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우르사를 없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키슬레프 기자들이 보리스한테 가갖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스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보리스가 이제 썰을 푸는 거야. 여러분 수색대가 발견하기 4일 전까지만 해도 보험을 찾으려고 온 세상을 해주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엄청나게 큰 곰을 발견했어요. 여태까지 본 곰 중에 가장 큰 곰을 발견해갖고 기절시키려고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맨손으로 곰이랑 싸운 거야. 무슨 마비노기도 아니고 맨손으로 곰을 잡는데 이게 되겠냐고. 쉽지 않죠. 엄청 오래 걸려요. 하루가 꼬박 지나도록 서로 막 승패가 결정되지가 않았대. AI로 그림을 만들었더니 찐빠가 나갔고 보리스가 도끼를 들고 있는데 사실 도끼로 좀 때릴 법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한 대 때리고 기절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늑대가 나오는 거야. 늑대가 보리스랑 곰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피가 나다 보니까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막 몰린 겁니다. 그래서 보리스가 당황하는데 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곰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사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기절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늑대한테 걸리잖아. 그러면 늑대가 곰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막 끝까지 자존심 싸움이야 지금. 곰도 보리스 이 녀석 늑대한테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고. 근데 늑대가 곰을 공격하는데 보리스가 그걸 공격하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엄청 지쳐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잘못 맞았어. 뼈 맞았어 이러면서 쓰러지니까 곰이 딱 그걸 보고 보리스를 구해줘.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막타는 내가 치겠다 이러면서. 근데 보리스가 피로가 누적이 돼갖고 의식을 잃어요. 죽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곰이 며칠 동안이나 보리스를 계속 지켜줬대요. 그래서 보리스가 잠깐 의식이 막 돌아올 때마다 딱 깨서 눈 떠보면은 곰이 내 주변을 지켜줬고 이런 거예요. 자기랑 싸웠던 인간이지만 자기를 완전히 해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죽방을 몇 대 맞긴 했지만 죽방을 때려놓고 왜 늑대한테서 지켜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상했던 거지. 그래서 보리스를 지켜주는데 이후에 이제 차류로 복귀하고 나서도 곰이 보리스를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고 싸우다 정들었나봐요 진짜. 전쟁에 나가면은 태우고 싸우고 이런 상태가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리스 대단하다 이런 걸 믿어주기 시작했고 그 곰이 우리 인게임에서 타고 다니는 보리스의 탈 것 우루스킨입니다. 우루스킨.
봄을 뜻하는 우루스에다가 동족, 일족이라는 뜻의 킨 해갖고 우루스킨, 곰 형제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리스가 우루슨 교단의 아이돌이 돼요. 대사대장이 우리 차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빛의 속도로 이제 열정페이를 긁어 모으는 거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교황이야. 당연히 우선 믿어야지. 몸과 마음을 바치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세금도 내고 별도로 이렇게 애국을 하면은 나라도 강해지고 죽었을 때 천국도 간다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키슬레프 애들이 살다 보니까 보리스가 통치한 게 25년인데 25년 동안 키슬레프는 물론이고 에렌그라드, 프라그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부흥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게임에 나오는 이 키슬레프의 모습은 보리스가 만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선 교회라든가 대도시 위주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대정교회를 이용해갖고 민속신앙이랑 이런 거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화약 가져와갖고 제국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코사를 화약으로 무장시키고 이런 거의 모든 체계를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지. 성군이에요, 성군. 근데 이러던 어느 날에 쿠르간족의 네임드 대장이 대규모 병력을 끌고 트롤 지방에 나타납니다. 이 쿠르간족 대장의 이름이 헤차르 페이다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트롤 지방에 나타났잖아요. 그치? 트롤 지방에 카오스 군단이 나타났다고?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할아버지가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프라그 멸망하고 그랬다던데? 이게 키슬레프 사람들한테 거의 PTSD입니다. 트롤 지방에 갑자기 카오스 애들이 나타났다. 충격적인 일이야. 그래서 다 불안에 뜨는데 우리 보리스 차르 황제님 자신이 있었어. 재위 기간 동안에 이런 습격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한 번은 프라그 쪽으로 비스트맨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스트맨들이 프라그를 습격하고 있으니까 보리스가 보험을 타고 기병대를 끌고 가갖고 이 비스트맨 군단을 작살내버렸습니다. 보리스 보이시죠? 기병대 잔뜩 끌고 나와가지고 돌격을 해갖고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이 비스트맨의 피로 우루스킨이랑 보리스가 빨갛게 물들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혈투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별명이 생긴 게 라다이 보카. 라다이가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키슬레프 말로. 붉은 보카. 붉은 보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전투는 또 전투대로 잘해. 보리스가 대단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키슬레프군을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키슬레프의 호사들이 권총도 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들은 소총을 배웠잖아요. 그죠?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키슬레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리스가 우리 할 수 있다 하면서 키슬레프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괴물들이 득실득실한 트롤 지방으로 직접 출정을 합니다. 근데 딱 출정해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병력이 진짜 너무 많아요. 다 기병 위주로다가 해갖고 심지어 키슬레프 군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엄청 긴장합니다. 200년 전에 진짜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주력 부대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진짜 작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병력이 벌벌 떨어. 그러니까 보리스가 앞에 딱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키슬레프의 전사들이여, 2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곳에서 에보초준과 맞서 싸웠다. 지금보다 더 많고 더 흉악한 적들을 상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적에게 돌격했다. 그 돌격이 무의미했다면 그대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무의미한 돌격이 아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돌격이다. 전군 돌격하니까 와 하면서 키슬레프 병사들이 일제히 돌격을 하는데 이 당시에 후르간 기병들이 강을 넘고 있었습니다. 트롤 지방에 있는 작은 강을 넘고 있었는데 잠깐 주춤했던 그 타임에 딱 돌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야. 막 말이 넘어지고 하면서 막 말끼 부딪혀갖고 방에 처박히고 엉켜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후르간 병력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키슬레프 병사들이 잘 싸우긴 하지만 고립되기 시작해. 심지어 보리스도 적들한테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루스킨이랑 같이 해갖고 적을 막 베어 넘기면서 어떻게든 활로로 찾아가지고 남아있는 병사들이랑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보리스의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우루스킨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다 기병들이다 보니까 20번이나 베이고 찔리고 해갖고 몸이 너덜너덜했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차르가 쓰러질 수가 있나? 차르 근위병들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차르가 쓰러지면은 우리 애들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후에 저항합니다. 아시죠? 우리의 피로 패시브 이거 발동해갖고 리더십이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의 죽을 상황이 됐네. 그리고 결국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도망가는 걸 딱 보자마자
보리스가 몸에 힘이 딱 풀려요. 그래서 우루스킨의 등에서 스크류를 하고 떨어집니다. 적이 퇴각하는 걸 보고 나서 죽은 거예요. 보리스가 이렇게 죽어. 그리고 그걸 보고 살아남은 병사들이 막 오열을 해. 우리 차르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루스킨 그 곰도 막 울부짖으면서 애도를 하더니 쿨간놈들 도망가는 거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달려가요. 카오스한테 복수하겠다고. 사라지고 그 이후에 이제 보리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키슬레프로 데리고 돌아가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오스탄키아 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키슬레프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키슬레프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치러요.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 되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남자는 전사가 돼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종이 됐을 때도 별다른 애도 기간 같은 걸 가지지 않고 바로 대관식을 했던 겁니다.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지 키슬레프 사람들이. 차례도 똑같아요. 이런 문화가 있는 데다가 지금 전투가 엄청 치열해갖고 시신을 운구하고 뭐 이럴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전장에 방치가 돼요. 나중에 이제 화장을 하게끔 할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보리스가 끝까지 키슬레프인답게 전장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얘기가 될 뻔했는데 햄터러 3에서 스토리가 진행이 됐죠.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병사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보리스의 몸이 뭔가 떠받들여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근처 강, 아까 흐른다 했잖아요. 그 강 위에 둥둥 떠. 그래서 강을 따라 움직이는데 특이한 거는 강의 하류, 그러니까 서쪽 바다 에렌그라드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쪽 산이 있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년이 지난 후에 헬핏 동쪽에 이 산골짜기에 있는 얼어붙은 폭포, 여기 있죠. 보리스의 유해가 린스크 강을 따라 흘러가 행방불명이 되자 어머니 조국이 강물에 실어 보리스를 데려갔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두고 갔는데 그게 떠내려갔나봐요. 그거 이후에 그냥 전설을 만들었나봐. 어머니 조국이 강물에 실어가지고 보리스를 데려갔다. 이게 좋게 얘기하면 미담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때 제대로 수습 안 한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자고. 근데 수년 후에 말도 안 되게 얼어붙은 폭포에서 얼음 속에 갇힌 채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가 상류인데 거꾸로 올라왔다고? 이게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아기 공룡 둘리처럼 얼음 안에서 잠자듯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 호스탈틴을 비롯한 우르슨 대정교회의 사람들이 발견해요. 이제 시신을 수습해갖고 본국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랄까, 전장이랑 한참 떨어진 여기까지 꽁꽁 얼어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 그래서 우르송교 입장에서는 보리스가 아이돌이잖아요. 대사제장이잖아. 하실 때도 예술로 가셨거든. 근데 이거를 시신 운구한다고 깨가지고 본국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화장시키려면은 이거 얼음 깨야 되잖아요. 그죠? 얼음 깨서 이거 움직이면은 안 되지. 이거 성주인데. 광신도의 논리가 작동하면서 이거 그냥 냅두자. 이거는 냅두는데 비밀로 해. 우리 딸내미 차이나 카타리한테 말해줄 수 있겠죠. 언급은 해줄 수 있겠지. 너네 아버지 거기 있더라, 너네 아버지 쩔더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호스탈틴을 할 때 얘기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보리스가 있는 곳이 호스탈틴 아저씨의 비밀 놀이터가 돼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비밀 놀이터에다 들락날락거리는 아저씨와의 비밀 친구,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다음 여기서 햄타러 3 프롤로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키슬레프의 웅신 우르선이 벨라코르한테 잡혀요. 벨라코르한테 잡혔는데 벨라코르가 직접 우르선한테 타격을 줄 수 없었나봐. 그래서 묶어가지고 힘을 봉인하는데 그쳐요. 근데 우르선의 봉인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재갈이 물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게임에서도. 왜 재갈을 물렸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우르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키슬레프의 겨울을 온화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키슬레프가 항상 겨울인데 봄이 오는 경우가 있어. 봄이 오는 경우는 우르선이 입김으로 날씨를 온화하게 바꿔준대요. 그래서 매년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동토가 녹는 시기, 따뜻한 시기가 있기 때문인데 우르선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키슬레프의 겨울을 없애지 못합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요. 어두운 겨울이 곧 온 계절을 집어삼켰으니. 요게 나오는데 이후로 8년인가? 8년 동안 활동을 못 해가지고 키슬레프에 계속 겨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봄이 와야지 씨를 뿌리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르선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우르선 죽은 거 아니야? 우르선 없어진 거 아니야? 우르선이 우리 키슬레프를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벨라코르가 그걸 놓치지 않고 유리 바르코프라는 놈을 꼬드겨갖고 우르선한테 총을 쏘게 하는데 이게 그냥 총이 아니지만 총 한 방 맞았다고 너무 아파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우르선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야. 악마한테 자기가 묶여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 자식 같은 이 키슬레프 사람이 나타나더니 풀어주지는 않고 야 이제 너 필요 없어 이러면 총으로 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곰신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신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받고 신을 믿고 하니까 신이 존재하는 건데 신도 사람을 믿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 근데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총 한 발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 이 시인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고통에 막 울부짖는데 이 곰의 울음소리가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요 장면에 햄터러 3 캠페인 할 때 나오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울음소리가 보리스한테도 닿았고 보리스를 감싸고 있던 얼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키슬레프의 대지, 그 키슬레프의 대지의 정령이 고스포다르 부족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 고스포다르족의 후손인 보리스 우르서스, 보리스 보카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걸 살려준 건데 보리스는 또 우르선의 사제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르선이 아파하는 걸 듣고 부름소리 듣고 우르선 표준이 이제 회복된 몸을 일으켜갖고 깨어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르슨 덕후 코스타이튼 아저씨는 못 봤어. 덕질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 금 가는 걸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알아챈 게 키슬레프 애들이 아니고 젠치가 알아채요. 그래서 마법사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얼음을 깨갖고 보리스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해요. 보리스를 납치하는 거지. 회복하기 전에. 근데 그거를 보리스를 살려놨던 이 대지의 의지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지. 또 나뭇가지를 흔들고 새들을 지저귀게 해서 키슬레프의 마녀들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키슬레프의 마녀들은 이 대지 정령에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오스탄키알 포함해서. 근데 그런 애들한테 신호를 보내니까 그 마녀들이 다시 키슬레프 왕궁에 알려가지고 차이나 카타리 또는 코스타틴을 해서 젠치를 무찌르고 보리스를 구해내는 그런 미션이 나오죠. 캠페인에 보면은 막 폭포도 보이고 가까이 보면은 맵에 이렇게 보리스가 네 보입니다. 짜자잔 맵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근데 우리 차이나가 보리스를 구해냈는데 막상 구해주면 영지 하나 가져가잖아요. 영지를 하나 가져가는데 정설은 영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차례가 되지 않고 영지도 안 뺏고 멀리 원정을 떠나요. 카오스 황무지로 차이나 카타리나한테 그냥 맡기고 자기는 이제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키슬레프의 옛 영토 아까 쭉 이어져 온 길을 보면은 중간에 카오스 드워프의 다크랜드도 보이잖아요. 그 다크랜드 쪽에서 캠페인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토를 하나씩 복구해 나가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영러시를 갑니다. 이제 막을 만큼 막았고 할 만큼 했다 이거야. 키슬레프는 우리 딸내미가 지키면 되고 나는 가서 공격을 할게. 이게 보리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리스가 햄터러 3에 이제 생뚱맞은데 시작하죠. 보리스의 얘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햄터러 3가 끝이니까 왜 우리 차르 보리스님이 살아계시는데 엔드타임이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엔드타임은 2017년이고 햄터러 3는 2022년에 나왔으니까 뭐 안 나올 수 있죠. 사실 설정이 계속 바뀌어요. 워해머 판타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추가되거나 바뀌거나 서브파티 게임을 만들었다가 설정 뭐 뒤집어 엎고 다른 캐릭터 나오면 다시 설정에 넣고 이런 가상의 세계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햄터러 3의 엔드타임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엔드타임이 오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직접 보리스를 플레이 해갖고 엔드타임에 이겨내면은 그게 엔드타임의 키슬레프예요. 나만의 엔드타임인 거지. 그 이야기는 내가 쓰는 겁니다.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에요. 역사가 어떻고 스토리가 어떻고 이런 거는 배경 지식으로만 알고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사실 워해머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런 그 보리스의 역할, 토타러의 매력 이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작 위치가 너무 하드코어해서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진짜 개똥땅에 와갖고 이거 제정신인가 모르겠어 솔직히. 물론 보리스가 황무지에서 개척하는 데는 다른 팩션의 다른 군주보다 훨씬 괜찮아. 심지어 히슬레프 헌신이 공공지수랑 같은 개념인데 이게 75만 돼도 모든 기후 불이익이 제거됩니다. 히슬레프 땅이 되는 거예요. 헌신만 올리면. 그러니까 부적합 기후 페널티가 없다고 봐야 돼. 이게 사기 같은 능력인데 문제는 이거를 효과를 보려면은 하우스 황무지에서 영지 부서진 거 막 주워먹고 귀지처럼 막 돈이 모자라갖고 보리스 군단 한 개 끌고 다니면서 차력소 해야 되는데 아카온 잡고 막 아르발 잡고 히슬레프 본진에 딱 돌아가서 보면은 히슬레프가 터져있어 그냥. 이거 봐 히슬레프 터져있어. 옆에 코스탈틴 멀쩡한 것 같아? 여기까지 딱 힘들게 모으면은 아 내가 왜 그 개고생을 했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다가 좀 빡세거든.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보리스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 햄린이 전용 공략을 짜왔습니다. 빠르게 히슬레프 본토로 넘어가서 주변 정리를 해주고 딸내미랑 코스타틴 케어를 하면서 카오스 뚝배기를 역으로 이제 다시 깨러 가는 그리고 행복 토탈러 루트로다가 공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번 방송의 핵심이고 지금부터 할 그런 내용이에요.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해무야 일로와. 해무 데리고 왔습니다. 해무야 저 옆에 소파가 있거든요. 소파 쪽에서 앉아있었어. 건방지게 인간 소파에 앉아있고 고양이 소파에 앉아야지.